사실 론스타가 이게 지금 뭐 가장 최근 이슈로 뭐 이제 정말 완승으로 깔끔하게 이런 사안이 잘 없잖아요. 이렇게 끝난 예가 없는데, 근데 이게 좀 오래되고 과거도 형사 사건하고도 연루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대한 간단하게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제가 라방하듯이 네, 그렇게 편하게 하세요. 유튜브 제 라이브 방송하듯이 간단하게 네. 설명을 드릴게요. 1998년에 IMF를 맞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그 전까지 대한민국은 은행이 망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은행도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네. 결국은 은행이 부실화되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대해서 은행 등이라든가 우리 주요 기업들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네. 됐습니다. 그럴 때 2003년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와서 노무현 정권의 주도로 네. 한국외환은행, 네. 한국외환은행을 론스타라는 텍사스 기반의 미국계의 유명한 펀드, 허접한 펀드가 아니에요. 유명한 펀드입니다. 이 펀드에 매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여기에 반발하기 시작해요. 네. 이유는 첫째, 너무 헐값이다. 그리고 둘째, 펀드에게 은행을 매각하게 되면 은행의 안정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이유였어요. 네. 이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졌고 노무현 정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는 정권에 큰 위기가 왔어요. 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감사원 감사에서 외환은행 매각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민주당 정권이 폐지한 부서죠. 특별 수사를 하던 화이트 칼라 권력 수사를 하던 부서인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론스타 수사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 사건의 주임 검사.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저는 사실 그때는 관여 안 했고 네.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 사건을 관여했던 검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뭐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관여를 했었고 저는 당시에는 현대자동차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네. 우여곡절이 있고 헐값 매각 사건은 다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네. 제가 나중에는 그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주가 조작한 사건을 담당해서 수사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유일하게 유죄가 났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론스타에 대한 여론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법적 제재가 가해지면서 론스타가 자기들이 원하는 시점에 가장 높은 가격에서 외환은행을 팔고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엑시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11년, 12년 그 기간 동안은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팔고 떠납니다. 네. 그런데 떠날 때 이 론스타가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를 핍박해서 매각시킬 놓쳤으니까 그 차액 6조 원을 네. 배상하라라고 국제중재를 신청합니다. 그 6조 원은 근데 지금 환율 기준으로면 7조 원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만 예. 올랐으니까. 예. 그래서 국제중재가 시작된 겁니다. 네. 그래서 2012년부터 국제중재가 계속되다가 2022년에 국제중재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맞습니다. 우연찮게도. 그때 론스타에 대해서 7조를 청구했지만 약 3천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6조 청구 중에서 3천억 정도가 인정된 것이고 당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건 조 단위로 나온다. 네. 라고 다 예상하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걸 항소했을 경우에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맞습니다. 천억 단위로 실제로 천억 단위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고 민주당은 그걸 강하게 주장했고 심지어는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이건 꼭 항소 안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거는 항소했다가 지면 속된 말로 똥바같이 뒤집어 쓴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안내님만 못 찾았죠. 근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주도해서 항소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 항소 제기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무부 내에 이 전담하는 국제법무국을 신설했고요. 네. 결국 그 항소의 재판이 올해 1월에 2025년 1월에 구두변론 종결이 최종 네. 종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며칠 전에 네. 바로 전부 승소 판결 영원으로 하는 그 영원에다가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소송 비용을 썼던 돈 중에서 72억을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저는 네. 대한민국 국민의 쾌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뒤집은 전례가 국제 중재 사상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네. 상대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이라는 위상은 다른 원오브된 국가랑 달라요. 미국의 어떤 펀드가 다른 나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네. 패배한 전례는 없기 때문에 저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승리를 대한민국이 거둔 것이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 취소소송 선고기일 잡혔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다라고 예상하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솔직히? 그 즈음에 이제 민주당 네. 측에서 이렇게 많이들 얘기했죠. 자기들끼리 뭐 저 아니 두고 보자. 아. 뭐 너 한번 네가 했으니까 이거 네. 한번 뭐 게다가 항소 포기 이슈를 제가 이끌어 그렇죠. 왔잖아요. 대장동.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과 나면 역공해서 한번 한동훈을 제대로 묻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저는 이 론스타 주가 조작 제가 요 국제 소송에도 관여를 했지만 사실 요 국제 소송의 핵심이 되는 론스타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직접 발굴해서 하고 그리고 재판까지 했기 때문에 네. 이건 제가 이긴다. 이겨야 한다. 아. 그리고 이긴다는 말은 사실 우리 법조 알지만 100% 이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유, 이상한 진짜, 재판도 예.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둘째는 이겨야만 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솔직히 결과는 사실 이게 이렇게 바뀌는 확률은 이렇게 전부 바뀌는 확률은 뭐 1%도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 결과를 막 낙관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일이었고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소송 끝나고 나서 정말 민주당 쪽이 뭐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서 네. 그야말로 숟가락을 얻는 광경이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데요. 뭐 새 정부 쾌거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다 한동훈 장관이 먼저 언급이 됐는데 언급이 없었고 거기다 근데 또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엊그젠가 약간 좀 태도를 좀 바꾼 것 같아요. 뭐 한동훈 장관의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을 한 결정, 그건 잘한 일이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뭐 이런 태도 변화에 뭐가 지금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의 승리다. 저의 승리가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공을 앞세울 생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좋은 쾌거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의 쾌거다라고 했다면 저는 같이 박수를 쳤을 겁니다. 아, 거기다가 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승소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냈던 SNS 메시지를 뭐 바로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네. 대한민국이 론스타에 승소했다. 한동훈이 승소한 것도 아니고 전 정부가 승소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정권이 승소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저의 네. 지금까지 같은 입장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민주당 정권이 발표하는 걸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나와서 마치 자랑하듯이 쭉 줄 서서 병풍 치고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김민석 총리가 새 정부의 쾌거다. 그리고 다른 민주당 정치인과 민주당 측 논객들이 이재명 정부니까 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쫙 해놨어요. 네. 그건 사실 사실과 다른 거잖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걸 바로 잡지 않았으면 민주당 정권 지금 전국 방방 곳곳에 이재명 정부의 승리다라는 플랜카드 붙였을 겁니다. 뭐 하든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모르겠는데 너무 사실과 다른 것이죠. 네. 민주당 정권은 제가 이 항소 제기를 하려고 할 때 정말 강력하게 다양하고 집요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항소 소송이 제기되는 과정 중에서도 네. 이자 늘어나고 있다. 너 네 돈 낼 거야 라면서 조소하고 조롱했어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한동훈 네 돈 낼 거야? 사실 이게 제일 아픈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야, 네 돈 낼 거야? 네가 이자 비용 네가 낼 거야? 이게 사실 공무원들한테 압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의 자기 장사다. 한동훈의 국민을 상대로 한 희망 고문이다. 한동훈은 대역죄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러면서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이러면서 개인을 공격했거든요. 네. 저는 그때 우리 이 논의하는 우리 수사가 아니라 이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팀들도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이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선방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안 해도 손 털어도 되죠. 네. 손 털어도 박수 받고 나올 수 있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스태프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뭐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 지면 너네 배임이다. 물어내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제가 그때 회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배임 가지고 문제되면 내가 감옥 간다. 아,
우린 이건 어차피 책임지겠다. 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한번 가자라고 네. 이거 안 한다는 얘기는 우리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방해를 하는 과정이 그냥 말뿐이 아니었어요. 민주당은. 네. 그 민주당은 최근에 보면 제가 한 역할을 어떻게든 축소해 보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이고 네. 법무법인 태평양에 무슨 민주당 정치인의 남편이 뭐 공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인터뷰를 하잖아요. 맞아요. 요새 실무진을 많이 예, 띄우더라고요. 법무법인 보니까. 태평양이 물론 그건 수임을 받고 할 일은 한 것이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걸 높이 네. 평가해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지금 태세 전환해서 태평양 잘했다 이러지만 네. 민주당은 저를 상대로 그리고 우리 법무부 실무진들을 상대로 태평양을 잘라라, 태평양을 해임해라 이 소송에서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집단입니다. 아니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네. 이 꼬투리를 잡았어요. 당시에 이용우 의원 네. 등등 송기호 뭐 이런 지금 뭐 네네. 자그만 치 경제안보 무시무시하게 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입니다. 진짜. 저는 그런 분한테 우리 경제와 안보를 맡길 수 있는지 민주당에게 생각해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이 논리는 이거였어요. 태평양이 법무부인 태평양이 하나은행을 대리하면서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언급한 게 있는데 그게 정부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과거에. 네. 그런 이유로 이거는 이해 충돌이니까 태평양을 해임해라. 네. 태평양을 선임한 게 잘못했다. 이걸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정부에다가 이 공개 정보 자료 공개 청구를 하고 질문을 하고 공개적으로 제가 페북에도 올려놨는데 그런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어떤 꼬투리는 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되게 아픈 부분을 찌르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항소에는 태평양 쓰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기존에 해온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걸 바꿔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일으키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네. 져라 고사 지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논리로 태평양을 계속 지키고 유지시켰어요. 뭐라고 제가 했냐면 저는 이제 이 론스타 사건을 직접 네. 계속 다뤄보니까 디테일들을 모래알같이 알고 있거든요. 태평양은 과거에 론스타가 이제 그 외환은행의 1대 주주였어요. 네. 그러니까 2대 주주가 뭐냐면 올림푸스 캐피탈이라는 다른 펀드였어요. 올림푸스 캐피탈을 대리해서 네. 론스타 상대로 해서 국제중재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론스타가 국제중재에서 그 당시까지 패소한 유일한 사례였거든요. 그러면 론스타를 상대로 이겨본 경험이 있는 펌이었어요. 놓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써야죠. 저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네. 강하게 지켜야 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네. 민주당은 자르라고 하는데도 이거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태평양의 공이라고 이 사람들은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깐 것 아닙니까? 아니, 태평양이 저는- 정말 말을 못하지만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같이 박수를 치거나 가만히만 있었으면 민주당의 공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말 끝까지 져라 고사 지내고 너 지면 너 죽일 거야 라는 식으로 행동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직전까지도. 네. 그렇다면 지금 와서 갑자기 약팔러 김민석 총리가 나온다? 이건 좀 너무한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이고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공이고 대한민국의 쾌거입니다. 네. 정말 그때 태평양 잘랐으면 지금의 이 결과도 없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이게 네. 이 페이퍼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네. 들어가서 이건 즉각 서로 간에 순발력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내용을 전체 꿰뚫어야 가능한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10년 해온 펌을 잘라라? 이건 그냥 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저를 상대로 계속 제기했고 그리고 일부 언론들도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어요. 네. 언론 보도도 꽤 됐었죠. 사실 컴플리트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잿뿌리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송을 못 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김현장이 론스타 관련 대리를 한 게 있었기 때문에 김현장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우리 태평양으로 갈 입장에서는 수밖에 없죠.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걸 높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 올림푸스 캐피탈을 론스타를 이긴 국제중재 네. 그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 한 번 싸워본 경험이 있고 한 번 이겨본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경험을 높이 샀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이 계속 우리의 항소에서 네. 대한민국을 대리하도록 했던 겁니다. 네. 론스타 헐값 매각을 한 주체, 네. 저는 헐값 매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능이었던 네. 부패였던.
그 주체는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때가 DJ 때. 그리고 네.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원부터 넘어가서 론스타를 자기들이 욕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론스타에게 대한민국의 외환은행을 팔아넘긴 건 민주당 정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걸 다 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위아더 월드 다 같이 박수 이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건 대한민국 쾌거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국가적 위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나라인지를 보여준 거기도 하지만 네. 대한민국에서 정의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 공치사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공직자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네. 대한민국 국격이 그만큼 올라간 것이고 이런 재판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이길 거라고 확신했다고요. 이길 거라고 확신했는데 네. 이길 거라고 확신해서 한 건 맞는데요. 질 줄 알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재판이라는 게 사실 꼭 맞는 말 한다고 그게 정의가 실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확률의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할 잘 때 만나야 야, 되고. 네가 물어낼 거야. 이게 아픈 거죠. 그러니까 다 물러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범죄자인데 대한민국의 혈세를 6조 남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